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자기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를 5천, 자, 대한민국의 주가 시장에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발언 하나가 사후상공인들을 발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커피가 8,000원에서 만원 하는데 알고 봤더니 원가가 120원 하더라. 자, 이렇게 하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커피 원가가 지금 120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800원 정도 하는 데다가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는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거기 로스팅비 뭐 등등 해서 제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 하는 걸 8,000원 만원 받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를 아냐, 이렇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커뮤니티에는 비판의 목소리 터져 나왔습니다. 커뮤니티는 원두값이 오르고 올라서 지금 800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만 해댄다. 120원 발언하면서 카페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피 원두값이 120원이면 그냥 나라에서 전 국민 기본 커피 하라. 전 국민에게 기본으로 커피를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나라에서 커피 무상으로 돌리면 되겠네. 제공해달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이 자기가 자랑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매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지난 16일 날 전북 군산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가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기지사 할 때 칭찬받은 일 중에 하나가 계곡에서 불법 영어를 싹 없앤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곡 상인들을 설득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닭 5만 원 받으면서 땀 삐질 흘려 1시간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000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120원, 원가 120원짜리를 8,000원에서 만 원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원가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드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원두 가격의 줄임말로 이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없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제지수 수준으로 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는 생두 외도, 로스팅, 임대료, 인건비, 장비, 유지비, 소모품, 세금, 다양한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다. 이 커피점에서 영업이 안 돼가지고 금방 문 닫고 또 이 문 닫고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 커피 한 잔에 120원 하는 거면 8,000원, 만 원 받으면 폭리를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자영업자들을 매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아주 값싼 값에 원두를 들여와서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커피업자들이 왜 이렇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게 맞냐?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경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나서서 나 경제를 살리겠다. 주가 5천 시대에 열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에 개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김문수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자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척건들이 구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30배가 되는 개발을 한 사람이 김문수, 그 경기도의 판교, 뭐 이 평택 등등에서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구속되거나 누구 하나 이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문수 본인은 수사받거나 수사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경제를 아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이용해 먹는다. 그러니까 이 경제 개발 자체를 가지고 자기 측근들과 주변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장동만 하더라도 자, 대장동 토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을 결탁해가지고 그들에게 자, 이 8천억 가까이 이익을 등려주고 경기 이 개발공사,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는 4,800억 가량의 그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게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전국이 다 대장동이 되거나 백현동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대선에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도 바로 그 정신없으시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돼 있을 때 본인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국방위에 배정되고 난 뒤에
국방 관련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많은 구설수가 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망연자실해 있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국방위에 배정된다고 국방 관련해서 주식을 2억 가량으로 샀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주식을 팔기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그 선전선동 포퓰리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자, 국민들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경제를 망칠지 모른다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이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이재명 때 들어서서는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경제는 대부분 포퓰리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 원두 커피 한 잔에 120원이라는 이 발언 하나에만 나타나는 것 봐도 이재명은 경제를 표피적으로 알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역전하고 있다는 게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재명이 서울에서 37.2% 나왔고 김문수 후보가 41.2%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 자, 이것은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로 의뢰로 공정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수도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민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은 김문수가 45.8, 이재명은 39.3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이 김문수가 이재명을 6.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가 지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는 역전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게 뉴데일리가 리서치민에서 의뢰한 겁니다. 자, 이게 빨간색이 이 김문수입니다. 45.8, 이재명이 39.3입니다. 자, 6.5% 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국으로 보면은 전국은 이재명이 49.2고 김문수가 48.6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이준석은 7.6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재명이 김문수를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김문수가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를 역시 같은 도표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재명과 김문수, 이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41.1 대 37.2 이게 서울입니다. 빨간색이 김문수 41.1, 자, 이재명이 37.2. 자,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로 조중동을 비롯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재명이 크게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만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앞서고 있다 하는 여론조사를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가 여론조사에서도 한 7%, 8% 앞당기고 있는 7%, 8%로 근접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자, 그런 보도는 하지 않고 뭐 10몇 프로 이상 차이 나는 심지어 20%포인트 차이 나는 이런 여론조사만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이 AR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김문수가 이재명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와 이재명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직접 면접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고 ARS 전화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 듣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에게 표를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응답원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은 대개 이재명이 높습니다. 그것은 최근 여론조사에 치우침도 있고 그리고 대개 이 보수 진영에서 샤이 보수라고 해서 보수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ARS는 상대방이 따로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 자,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김문수가 서울 지역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게 두 개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실체를 점점 알고 있고 김문수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김문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많은 업무 수행
그 능력, 그리고 김문수의 이런 그 투쟁 명령, 뭐 이 경력 이런 것까지 알려지면서 김문수의 저런 면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나 김문수가 한센인을 만났던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본인은 보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리표, 김문수, 김동길 이 세 사람이 10억대에 가까운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이미 자신은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보상을 거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재명과 좋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갈수록 참업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자, 이런 인식이 서울 지역 주민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김문수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이런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는 앞으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